시장에서 돌을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연초에 이 종목을 알려드릴 때 배터리 관련 전구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전구체를 양방향으로 생산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반도체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핀트를 잠깐만 돌리면 전고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이제 2027년부터 이르면 전고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 대장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2차 전지 테마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후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왔어요. 이번에 전고체 관련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 매수가 가능할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전고체 관련주들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전고체 관련주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4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관련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르면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내놨어요. 현재 초격차 기술력으로 2023년 상반기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했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무려 3년이나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작년에도 전고체는 진짜 빠르면 2026년, 늦으면 2027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삼성 SDI는 기존에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떠나서 2차 전지 관련 시장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래 먹거리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공략해야 되는 테마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함과 동시에 초격차 기술력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대세 상승을 주도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한테 밀리면서 사실상 글로벌 1위는 중국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은 2027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근데 CATL 밑에서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배터리 시장을 1등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 전지 시장에서 그래도 K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뛰어난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3년 동안 더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전기차 수요가 첫 번째로 감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실 CATL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현재 배터리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LFP 배터리를 정말 잘 팔고 있어서인데, 결국에는 이 안정성 때문에 모든 전기차가 이 전고체를 추후에는 탑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글로벌 1위 CATL이 과연 전고체 개발을 안 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건 전고체 미래 먹거리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라는 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시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CATL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의 포커스 자체가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로 오늘만 하더라도 HLB가 개별 이슈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정말 많이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오면서 고가 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외부적인 자금도 이 엔비디아가 포함된 ETF에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포커스가 현재 2차 전지보다는 AI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도 높은 관심을 주고 있다. 왜? 이건 2025년까지 성장성이 굉장히 우세한 테마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시 한번 유의미한 약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골드만삭스에서도 2025년에는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액이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이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의 포커스가 2023년 같이 2차 전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한다면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고체 관련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성 SDI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전고체 관련주들의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죠.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선 거래량만 보더라도 관심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고체 로드맵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최근 한 달간의 거래량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 또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골든크로스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해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삼성 SDI는 특히 대형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대형주는 손절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에 물려있는 헤비홀더들은 분명히 고민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전고체 관련 모멘텀 좋습니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6년이고 2026년 이전에는 AI라는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포커스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이 헤비홀더들의 매물은 분명히 평단에 왔을 때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반등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어제 관심이 쏠릴 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오늘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딩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고체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맞은 종목들보단 당연히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아니면 이노메트리처럼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기대감을 통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실질적으로 전구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전고체 관련 사업 또한 핀트 하나를 틀어서 분명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실질적인 전고체 관련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3년 동안 홀딩할 자신이 없다면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고체 관련 모멘텀 분명히 좋은 재료고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건드려야 되는 시장 재료라는 점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전고체보다 빠르게 실적에 반영되는 대형 모멘텀 AI가 존재하고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위에 물려있는 투자자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은 다소 엉덩이가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헤비홀더들의 물량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감당하려면 시장에 있는 모든 유동성이 2차 전지로 집중이 되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포커스가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제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을 종배로 들어갔어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내외로만 보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순환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성으로 들어갔을 뿐 실질적인 순환매가 3, 4일 이상 유지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는 배터리의 최종 종착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지만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한 차례 쉬어가는 과정에서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전고체가 상용화되기 이전까지는 쉽게 뒤집히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우리도 단기적인 흐름을 통해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 종목 한농화성 오늘 약 8%가량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우리는 해지성으로도 전고체 관련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보여드렸고요. 전고체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 혹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마켓 타이밍을 고려한 올바른 매매 전략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보다 빠르게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릉도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전고체 관련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차전지 관련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잡아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항상 올바른 인사이트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투명한 내용들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들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인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단타까지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셨다가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